밥은 벌어먹냐? 이 19살의 여대생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밥은 벌어먹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화가 난 택시기사가 감금하고 폭행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고 좀 무섭습니다. 밥은 벌어먹냐? 비아냥 승객을 감금한 택시기사. 지난 1월 새벽 2시 30분쯤 마포구에서 만취를 했군요. 여대생이 만취해서 탑승합니다. 여성이고요. 19살. 택시기사 정모 씨 43살. 비교적 젊습니다. 택시에서 밥 벌어먹고 사냐? 자식은 무슨 죄냐? 시비를 걸며 상당히 좀 부적절하죠. 모욕적인 발언을 이 여대생이 합니다. 그런데 격분한 택시기사 정 씨가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서 뒷좌석에 가둔 뒤에 이 여대생을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분간 위협을 했고 심지어 흉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대생의 얼굴을 3~4회 폭행을 한 이 택시기사 정 씨. 청테이프를 가지고 다녔군요. 양손을 묶고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도 위협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가까스로 만취한 가운데서도 지금 도망을 쳤는데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택시기사가 기소가 됩니다. 정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설명 함께 보실까요? 술 취해 늦은 밤 혼자 탑승한 어린 여성을 상대로 협박 및 신체 결박,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서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면서 이제 집유 3년으로 풀어주었는데 곽대경 교수님 일단은 그 여대생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뭐 자기 아버지 뻘 택시기사에게 밥 벌어먹고 사냐, 애들은 무슨 잘못이냐 이런 말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죠. 굉장히 경우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언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뭐 10대 후반의 여성이 40대의 그 택시 기사에게 대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밥을 벌어 먹고 사느냐. 더더군다나 그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자식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멸감. 그러면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 이걸 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그런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화가 났어도 말이죠. 딸뻘인데 또 술도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가 아니면 정 화가 나면 본인도 좀 이게 좀 꾸짖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정도가 좀 도를 지나칩니다. 일단 으슥한 곳으로 이 19살 여성을 데리고 갔다. 네. 그리고 뒤에 감금을 했다. 청테이프로 눈과 손을 묶고 나서 폭행을 하고 얼굴을 그것도 흉기까지 댔다. 그러니까 뭐 참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절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 청테이프는 양손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얼굴을 감는 그런 용도로 이제 썼고요. 그리고 몸을 누르면서 이제 흉기로 이제 협박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좀 자제를 하고 말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까지 한 건 아쉽습니다. 예. 지금 재판부에서는 지금 일단은 집행유예, 집유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택시기사가 청테이프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과연 뭐 청테이프의 용도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택시기사가 왜 들고 다녔는가 그리고 이거를 여대생이 손을 결박하는데 썼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긴 건 아니냐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청테이프는 통상적으로 이제 접착력이 좋으니까 이제 포장을 하거나 물건을 고정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니까 택시 기사들 같은 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헤드라이트가 깨졌다 이럴 때 이제 청테이프 바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걸 갖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손을 묶는 쓴 이런 거는 이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감금한 시간이 이제 뭐 10분 이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먼저 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이제 도발을 한 그런 어떤 책임이 여성 승객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재판부의 판단에 뭔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은 손소 변호사님. 청테이프는 그렇다 쳐도 이 기사가 지금 흉기가 있었다는 것. 그럼 평소에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건데, 그리고 그 흉기를 결정적으로 이 여성을 위협하는 데 썼잖아요. 그리고 협박한 게 10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기사가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지금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이걸 좀 너무 강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자의 이야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마지막에 도망쳤다기보다는 문을 열어둔 채로 일단 놔뒀어요. 놔뒀군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형량 결정 그리고 또 집행유예 결정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목이 특수 중감금 치상입니다. 그래 어려워요. 네. 특수 중감금치상. 상당히 복잡한 죄인데요. 이게 감금은 가둬놓는 거잖아요. 도망치지 못하게. 예. 그런데 중감금, 이게 무거울 중자 써서 중감금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예. 그 자체만 해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근데 또 특수 중감금은 이걸 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휴대해서 하면 또 특수 중감금이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 중감금 치상죄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집행유예가 마땅하다라고 법원이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그런 판단은 아니고 네. 검사가 불복하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최종적인 판단까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좀 요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 사건도 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